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남자 토익의 두 남자 중에 한 남자 권영준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12월 8일 토익 데뷔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이 그 연말이고 한데 연말 분위기도 좀 오고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빨리 12월 8일 토익 끝내시는 게 중요하니까 저랑 정리를 잘 해보시고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영상 보실 텐데요. 저랑 같이 한번 잘 끝내보시고 힘있게 또 잘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파트 5랑 6를 준비했는데 RC 파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푸는 건 아니고 또 스킬들과 그리고 공부하실 방향들을 잡아드릴 거니까 꼼꼼히 영상만 잘 보셔도 준비를 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 5입니다. 일단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자, 파트 5는 어쨌거나 문법과 어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문법 공부를 했는데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단어들 열심히 외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래서 막 문제를 많이 푸시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문법과 어휘가 잘 잡히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초적인 문법과 또 토익에 잘 나오는 기초 어휘들을 잘 잡으셔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벼게 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기초로 돌아가셔서 문법 어휘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요겁니다. 요거 뭐냐면 너무 급해요. 막 내가 지금 점수가 막 한 달 안에 나와야 되고 막 두 달 안에 나와야 돼 가지고 막 대충 정리하고 문제를 많이 푸시는데 문제 푸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거나 문법을 한번 끝내셔야 돼요. 한 달이나 두 달 잡고 문법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푸시면서 모르는 문법이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지 실력이 느는 것이 그냥 무작정 문제만 풀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법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급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는 단어를 많이 알고 암기해도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익 문제에서 어떻게 어휘 문제가 나오는지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문제들, 특히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어휘의 어떤 문제풀이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은 요겁니다. 결국 RC는 리딩 컴프레션이에요. 읽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머 컴프레션도 아니고 뭐 단어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리딩입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 다 하시고 문제 푼 다음에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독해 지문뿐만 아니라 파트 5건 6건 손에서 많이 읽으셔야지 결과적으로 실력이 상승하니까 꼭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준비했는데 일단 저랑 같이 풀어갈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상만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바로바로 풀이할 거고요. 저희가 그 교재가 공식 입문서에서 이렇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 잘 잡았으니까 정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1번은 바로 답이 나오셨나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 답은 일단 himself 제기대명사입니다. 뜻은 잘 아시나요? 그 자신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자, 제기대명사는 기능이 두 가지예요. 제기대명사 기능도 있고 또 무슨 기능이요? 부사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처럼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시면 빈칸 앞에 봤더니 자,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 있습니다. 빈칸 뒤에는 전면으로 다 지우면 완전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장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뭐 나오면 돼요? 부사가 나오면 되겠죠. 근데 ABC를 봤더니 ly 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himself는 그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답을 B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똑같이 그 자신이 예약해야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몇 가지 추가사항 적어놨고요. 자, by oneself 들어보셨나요? oneself 관련 문제 중에 잘 나오는 포인트 관용 표현이니까 by oneself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표현 기억하시고 같은 맥락으로 on one's own도 같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y himself라면 on his own이 되면 같은 뜻이 되겠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혹시 문제 틀리셨다면 틀리신 분 중에 답을 요거로 하신 분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인강이건 오프라인 강의에서건 대명사 강의할 때 이 원스온을 아예 강의를 안 해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기에 나오면 그렇게 답으로 좋아하세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방금 했던 요거 정도 한 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서 소유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런 표현들 빼고는 거의 답으로 안 나옵니다. My car, 내 차죠. My own car, 나만의 차, 이런 느낌으로 소유 느낌을 강조할 때 쓰이는 거 외에는 답을 별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고민은 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간단한 문제 가지고 시간을 더 끌고 싶은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자, 추가 포인트인데 시간 들어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네, 눈이 많이 여기로 가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B가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포인트인데 얘는 발음을 해보면 his가 될 수도 있고 his도 될 수 있죠. 그래서 his car, 소유격이 될 수도 있고 his가 되면 그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 동사가 뭐냐면 수리되는 중이다요. 그럼 그가 수리되는 중이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의 것이 수리되는 중이다.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활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1초 만에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빈칸 앞에 in order to 보이시죠? 그죠? to 부정사구입니다. 동사 원형 잘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요, in order to가 정말 자주 빈출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가 두 개 더 있는데요. 하나는 적어드린 대로 so as to, 얘도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고요. 또 한 개, 또 뭐 아시는 거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냥 투부정사도 있습니다. 그냥 투부정사도 완전한 문장 앞 뒤에서 부사 기능으로 쓰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뜻은 아시나요? attract은 매력 따위로 이끌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요. attraction은 매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명소 또는 즐길거리 이런 뜻으로 잘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추가 포인트를 준비했는데 두 개 한번 풀어보실래요? 6초 드릴게요. 6. 갑니다. 자, 뭐 시간 좀 짧아도 일정지 하시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나 방금 배운 게 in order to인데 보기에 to가 없는 것도 있고 헷갈리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답은 얘였었고요. 자, 몇몇 뭐 토익 책으로 공부해 보셨다면 in order to만 많이 강조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in order to 부정사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 앞에 for가 들어가면 의미상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have가 되면 가지기 위해서요. 근데 in order for you to have가 되면 네가 가지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 order for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이것도 묶어서 기억하셔서 이렇게 되는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명사가 나올 것이다. 또 활용을 잘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얘는 뭐로 하셨나요? 얘는 답이 B가 답이었습니다. 얘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또 이거 보면 또 to 찾고 for 찾고 있었는데 over가 답이에요. 사실 order는 뜻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순서란 뜻도 있습니다. 순서. 그래서 in order of가 되면 뭐뭐의 순서로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이즈의 순서로 보트를 분류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제는 얘도 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빈칸 앞에 전치사 보이시죠? 그리고 빈칸 뒤에 전치사 보이시죠? 지금 빈칸이 전치사와 전치사 바로 사이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들어보셨나요? 전치사 뒤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한데 잘 봐봐. 어쨌거나 전면구는 지울 수 있죠.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전치사 뒤에 명사 필요하니까 명사를 고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보기에 단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건데 대표적인 명사의 전미사예요. 자, 한번 소리 내볼게요. 갑니다. Sean needs on smart tea.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Sean needs on smart tea. 민망하신가요? 어쨌거나 잘 해주시고 얘들이 대표적인 명사의 전미사로서 단어가 이 발음을 끝나면 명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5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Sean으로 끝난 D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포인트를 아셔야 시간 뺏기지 않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는 요 단어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서비스 보이세요? 자, 서비스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내가 뭐 서비스로 뭘 받아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자, 서비스는 적어놨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는 그 뜻도 있지만 요 뉘앙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무의 뉘앙스입니다. 토익에서는 토익이 어떤 시험이에요? 어떤 뭐 이렇게 생활 영어나 또는 비즈니스 영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근무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her years of service면 근무의 기간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원형 동사 요겁니다. serve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 뭐 serving, 뭐 데이터 서버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공하다, 도와주다도 있는데요. 토익에서는 as와 함께 자동사를 쓰게 되면 뭐뭐로 근무하다, 뭐뭐로 기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잘 되니까 서브 도와주다 이거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것도 꼭 알고 계셔서 시험장에서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전치사 문제인데 일단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 좀 해보셨다면 전치사는 보통 뭐 어원 막 공부하고 막 뉘앙스 막 하는데 뭐 그걸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아도 짝을 짓지 못하면 답을 찾지 못해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여기 전치사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 전치사 문제네. 뜻 대충 공부한 것 같고 읽어봐야겠다. Items that are read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적어드린 대로 전치사 문제는 결국 연결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앞뒤가 중요하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전치사 제일 중요한 짝은 일단 뒤에 있는 명사입니다. 뒤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시간이냐 장소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연결하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 명사를 연결하든지 앞에 있는 동사를 연결하든지 이 두 개 짝의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앞에 있는 주어나 저 뒤에 있는 수식어는 필요 없을 것이다. 오케이? 그럼 지금 문제는 환불과 공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환불로부터 공제된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A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전치사 문제는 단어 뜻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연결이기 때문에 바로 앞뒤 연결을 잘 시켜보자. 그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시험장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 중에 좀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요거 하나 체크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체크하고 싶네요. 두 가지를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해버려서 답은 뭔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w 기본 뜻은 뭐 이하인, 아래인 이런 뜻이 있죠. 지금처럼 비동사 뒤에 보호로 아주 잘 나오니까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be below가 되면 뭐뭐 이하이다, 뭐뭐 아래이다로 잘 나오고 또 추가 포인트는 이 자리에 well도 답으로 잘 납니다. well below가 되면 훨씬 이하인 정도로 표현이 되니까 그것도 잘 알고 시험장에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편 같은 경우는 혹시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끝. 그래서 온과 같다로 끝나 있어요. 그럼 굳이 왜 온이 아니고 왜 어플을 쓸까? 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익에서는 거의 뭐로 쓰이냐면 어플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뭐 하자마자를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 뭐가 잘 나오냐면 동작 관련 명사가 잘 나온다 라고 기억하세요. 좀 더 보시면 arrival 보이세요? 도착하자마자. 오케이? upon installation 설치하자마자. 그리고 upon은 동명사도 되게 잘 나와요. upon hearing the news 뉴스를 듣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그런 잘 나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보면은 자 A, B, C들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싫어하신 것만 모아놨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물론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지만 A하고 B는 지시대명사예요. 일단 대명사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C하고 D는 의문사입니다. 또 싫어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빈칸되는 요 단어예요. 요 단어인데 요거 하면 뭐 생각나세요? 뭐 present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또 현재라는 뜻도 있는데 요 뜻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이세요? 얘가 형용사 기능할 때는 어디에 참석하는, 출두하는, 등장하는 이런 뉘앙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답은 일단 얘인데요. those가 답인데 those는 이런 쓰임이 있죠. 같이 한번 소리 내볼게요, 여러분. those who. 다시. 자, those who. 한 번 다시. 자, those who가 되면 뭐뭐인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ose who are 블라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뭐인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혹시 공부해 보셨나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hose 뒤에 뭐만 남을 수 있다? 보호. 비동사에 보호만 남을 수 있어요. 보호자를 보통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those 바로 뒤에 형용사도 가능한 거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those가 답이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may vote, 투표할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도즈가 제가 방금 뭐뭐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때 도즈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앞에 있는데 only 보이시죠? 자, only가 붙으면 해석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단지 뭐만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또 한 개는
all those도 기억하세요. all those면 뭐뭐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답으로 나오니까 앞에 나는 수식어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14번이 또 A, B, C, D 봤더니 이 단어들 다 알고 계시다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 A, B, C, D 봤더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일단 구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보기에 접속사가 한 개라도 있으면 가장 먼저 동사의 개수를 찾아라. 왜? 자, 봐봐. 접속사 개수에 플러스 1이 무슨 개수인지 아세요? 물어볼까요? 접사는 기본적으로 뭐랑 뭘 연결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 문장이 2개면 동사가 2개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개수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접속사가 한 개라도 있다면 난 문장에 동사의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만약에 2개 있다면, 그죠? 2개가 있다면 접사가 반드시 한 개가 존재해야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봤더니 봐봐. 쭉 읽어봤는데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한 개 있네요. rose, 올랐다는 동사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접사는 못 들어가겠죠. 지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답이 되는 것은 일단 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 판단을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긴 했는데 이 2개를 묻는 거기도 해요. 2개. 자, although랑 despite입니다. 자, 뜻 보이시죠? 자, 비슷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는 뜻이 갖고 있는데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는 접속사로 기억하시고 또 밑에 적어드린 despite, in spite of 그리고 notwithstanding은 전치사로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빈칸이 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콤마까지 문장이고 그 뒤에도 문장절입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자리예요? 접속사가 들어가야죠. 문장이 2개니까.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빈칸이 제 앞에 있는데 콤마까지 명사나 명사구고 그 뒤에는 절이에요. 여기 접이 많을까 전이 많을까? 전치사가 들어가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구조가 콤마까지 가는데 전면구를 소거하고 나면 명사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무슨 자리예요? 전치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D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 혹시 뭐 토익 문제 해보셨더라도 얘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notwithstanding 기억하시고 despite, in spite of도 일치라던 전치사인데 얘도 일치라던 전치사로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또 시간 들어볼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자, 뭐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2가지가 같이 묶어 있는 경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뭐뭐 일지라던데 차이점이 뭘까라고 하신 분들 좀 계셔서 설명드리면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제일 끝자리가 중요합니다. 아까 이거 보시겠어요? 보시면 잠깐 넘어갈게요. 아까 요거는 제일 끝이 뭐로 끝났어요? 전치사로 끝났죠. 그럼 전치사예요. 그러면 제일 끝이 접사로 끝나면 접사겠죠. 그럼 얘는 잘 보세요. 얘는 끝이 도로 끝났고 얘는 if로 끝났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if 뜻이 뭐야? 뭐뭐 라면이니까 얘는 가정의 뉘앙스가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even though는 도로 끝났으니까 그냥 사실입니다. 오케이? 똑같이 비록 뭐뭐 일지라도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답은 요거였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even if you do not like it, you must do it. 너 그거 좋아하지 않더라도 해야 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정이잖아요. 그죠? 또 밑에 거 보시면 even though he was far away, 그가 멀리 떠났을지라도 they wanted his help, 그의 도움을 원했다. 떠난 건 사실이잖아. 그때는 even though로 쓰여야 됩니다. 오케이? 차이점 있으니까 2가지 기억하셔서 해석할 때 꼭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15번은 문법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개념이 잡혀 계시다면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명사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앞에 그 뒤에 동사 있고요.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원형 동사인 얘는 탈락이고요. 명사인 얘도 지우겠습니다. 남은 것은 ing하고 ed밖에 없죠. 자, 명사 앞에 분명히 형용사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는 분 얘기해 보실래요? 이따 ing를 해서 어떻게 하죠? 뭐뭐 하는. 오케이? 이들은 뭐뭐 되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개의 결정 방법은 해석을 통해서 능수동 관계만 따져주시면 돼요. 따져봤더니 뒤 명사가 계약이죠. 계약이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인데 걔가 막 알아서 막 자기가 막 수정 막 해? 수정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로 그러셔야 돼요? B핀 C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명사 앞에서 분사 꾸밀 수 있다. 오케이? 결정은 해석을 통해서 능동수동으로 결정을 해준다. 그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다면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좀 전에 봤었던 자리랑 비슷한데 보시면 on이 있고요. 뒤에 명사가 있죠. 빈칸에 보면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보기를 봤더니 형용사 형태가 두 개 있습니다. B하고 C가 있죠. 먼저 얘기할 게 뭐냐면 옵졸브는요. 원형 동사인 옵졸브는 관찰하다.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준수하다. 규칙 따위를 준수하다 듣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기억하시면 이 두 가지로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observant가 되면 관찰력이 날카로운, 주의 깊은 이런 뜻이 되고 observable이 되면 able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식별할 수 있는, 오케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해석상 거기 어떤 그 회사에 오는 어떤 방문객들은 will notice many employees. 많은 직원들이 스탠딩 서 있는 거를 발견할 것이다. 이거기 때문에 관찰력이 좋은 방문객들이 발견할 것이다. 이게 의미상 맞겠죠. 그래서 답을 예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A, B, C, D가 비슷하게 생기면 문법 문제로 생각하시고 자리만 빨리 판단하는데 보통 토익 회당 한두 문제는 분명히 문법 문제 같은데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해석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추가 포인트 말씀드리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명사입니다. 두 개 중에 답이 뭘까요? 얘는 답이 B입니다. 자, 적어드렸는데 두 가지 다 토익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observance입니다. 아까 제가 준수하다 뜻이 있다고 했죠. 이때는 규칙 따위의 준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in observance of가 되면 뭐뭇을 준수하여 이런 뜻이 있고 observation은 관찰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뭐에 대한 관찰로 나오니까 두 가지로 명사의 뜻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토익이 비술된 포인트는 이게 더 잘 나오니까 observance, 준수의 뜻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23번입니다. 요거는 자리는 조금 쉬울 수 있네요. 오케이? 명사 자리인데 보기에 명사 보이시나요? 아까 했었던 Sean needs 기억하시면 답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픽한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자, C입니다. Brighton. 얘는 품사가 뭘까요? 뭐 떠오르세요? PP? 좀 떠오를 텐데 PP가 아니란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I'm here to blank your day 이렇게 나왔는데요.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자리 답은 B였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세요. 자, 형용사나 명사 뒤에 이인이 붙으면 그 이인은 기본적으로 make 뉘앙스의 동사로 바뀐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는 거 얘기해 볼까요? 자, short는 짧은이죠. shorten이 되면 짧게 만들다, 줄이다라는 동사가 되고 broad는 넓은이죠. broaden이 되면 넓히다 라는 동사가 되고 lengthen이 되면 길게 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brighteni가 밝게 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written 같은 경우는 동사에 en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적어드린 대로 형용사나 명사 뒤에 en이 붙으면 make 뉘앙스의 동사로 바뀐다.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6번은 부사 어휘 문제였었고요. 이건 뜻을 모르면 풀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뜻이 있다면 잘 적어두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픽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부사는 수식어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짝은 수식을 당하는 피수식어입니다. 여기서 빈칸에 부사가 들어갈 건데요. 얘는 누굴 꾸미는 거예요? 구조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완전절이 하나 있고요. 빈칸 뒤에는 투부정사구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적어드렸는데 이런 식이에요. 부사가 있고 앞에 문장이 있고 뒤에 수식어가 있다. 이때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얘가 얘를 꾸밀 수도 있고 얘를 꾸밀 수도 있어요. 해석을 잘 하시는데 지금은 내용상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다라는 나이기 때문에 앞에를 꾸미는 그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제가 짧은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짝을 짓는 방법들이 있는데 부사는 수식어니까 무엇을 꾸미는지 잘 연결시켜 보시면 전시되다니까 그죠? 연대순으로가 답이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잘 고르셨나요? 지금 보시면 요거 동사, 얘는 ing, 얘는 부사입니다. 자리 문제였는데 순간 멈칫하게 되는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said 나왔고요. 바로 he, hope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혹시 대절 아세요? 명사절. 그래서 주어 있고 타동사 있고 대절이 나오게 되면 이 대절의 대신 뭐 가능? 생략 가능하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구조상 said 대신데 대신 생략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절 안에 주어, 동사 뭐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완전하니까 부가적으로 부사만 들어가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오케이? 구조 판단 잘 하셔서 답을 잘 고르셨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 마무리했고요. 5 좀 쉬운 문제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잡아드렸으니까 체크 잘 하셔서 시험에 잘 활용하시고 6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6는요. 제가 몇 가지 이 접근법을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6는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는 거 꾸준히 해주시는데 무작정 읽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단어 삽입 문제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문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Part 5가 아니라 6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맥을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Part 6의 첫 번째 단락에는 빈칸이 없더라도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에 보통 뭐가 나오죠? 주제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글인지는 알고 시작해야 읽어갈 수 있겠죠. 잘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칸 뒤가 중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초급자일수록 그런 실수를 하세요. 내가 쭉 읽다가 빈칸이 딱 나왔어. 답이 안 나오고 막 또 빼먹었다. 위에 다시 읽어야지. 또 읽으세요. 답도 안 나오고 시간 다 뺏겨요. 오케이? 그럴 때일수록 빈칸 뒤에 한두 줄에 답의 근거가 많으니까 그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 문제입니다. 뭐 이따가도 나올 건데 Part 5는요. 시제 문제라면 반드시 힌트가 있죠. Tomorrow, 미리 시제. 그죠? 근데 Part 6는 힌트가 없어요. 문맥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난 지금 치킨을 먹고 있어요. 근데 치킨 배달이 너무 늦게 빈칸. 답이 뭐예요? 올 것이다요, 왔다요. 왔다가 맞겠죠.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맥적으로 판단하는 시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것도 이따 나올 건데 접속부사입니다. 형부사 파트를 공부해 보셨다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이는 접속부사가 Part 6에 매월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셔서 또 이따 풀 때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장 삽입 문제 포인트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다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캡처를 하시던 정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 삽입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체 맥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4개의 문장은 전체 맥락으로 보자면 다 말이 돼요. 근데 답이 되는 문장은 뭐가 중요하다? 빈칸 바로 앞뒤 연결이 중요하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잖아요. 줄거리 대충 맞아도 앞뒤 문장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답이 될 수 없겠죠. 그죠?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수식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따 언급을 드릴 건데 생각해봐. 빈칸에 내가 문장을 넣어야 돼. 근데 빈칸 뒤에 in addition, 게다가가 있어요. 게다가면 추가사항이죠. 그럼 뒤의 내용과 내용이 비슷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비슷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정답의 근거가 됩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건 제 강의의 필살 기도긴 한데 한번 여쭤볼게. The, these 대명사. 자, the, these 대명사. 잘 들으세요. Part 6는 두꺼운 책에서 부분을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더 긴 지문에서 부분을 발췌한 것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더나 this나 대명사가 있다면 그 바로 윗부분에 그걸 지칭하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런 포인트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알고 계시고 문제 풀 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없으니까 풀 수 없겠구나.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Part 6이기 때문에 뒤가 중요합니다. 앞을 내가 아무리 읽어봤자 여기서 동사의 답은 안 나옵니다. 뭐 동사 어려운 동사는 아니고요. 근데 빈칸 들이봤더니 It's new blah blah application 앱이 있어요. 그럼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앱을 취소할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보고했단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런치는 런칭 쇼 들어봤는데 뭐 시작하다 발표하다 될 것 같고 검사하다도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뭐라 부르냐면 One of Flying Star's most innovative ideas yet입니다. 이제까지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뭐야?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하고 런칭 쇼 한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을 예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32번입니다. 32번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접속부사 문제입니다. 접속부사 뭔지 모르겠으면 잘 보세요. 여기 마침표 보이시죠?
여기 콤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빈칸이 나오게 되면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의 비교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 부사들이 주로 나올 텐데 물론 뜻을 아셔야겠죠.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아실 텐데 대신에 그죠? 뭐 궁극적으로 결국 게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passenger 승객들이요 are alerted 어떤 알림을 받는데요. 뭐뭐에 대해서. 그리고 빈칸 뒤도 보시면 또 걔들이 통지해 준대요. 승객들한테 지연되는 것도요.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 기능이요.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얘로 결정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33번입니다. 33번은 그래요. 참 좋은 문제인데 일단 답은 B라고 이미 살짝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2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문장 삽입은 해석을 해야겠지만 어차피 본인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단서를 좀 집어넣고 싶죠. 그냥 해석으로 풀면 너무 시험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the, this, 대명사도 있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뜻이 뭐죠? 이분 아세요? 심지어입니다. 뭐라고요? 심지어. 심지어만은 보통 얹었어요. 앞에 내용이 뭔가 심화되는 사항이나 뭔가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면 쓸 겁니다. 그럼 앞에 내용과 비슷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비슷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앞쪽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해준다고 그리고 심지어 뭘 노리파이 해줄 거다 승객들한테 근데 가방들이 도착할 것인지 오케이? 추가적인 기능 얘기하기 때문에 B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해석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서는 숨어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4번입니다. 요거는 사실 have가 사역동사 기능으로 좀 쓰였는데 그걸 모르시더라도 답을 B로 고르셔야 돼요. 왜 그럼 잘 보세요. 이건 문법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deliver는 배달하다는 동사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타동사입니다. 뭘 배달하는데 그러면 목적어 필요해요. 근데 빈칸 뒤에 봤더니 바로 전면구죠. 목적 없습니다. 지우셔야 돼요. 그죠? 얘도 동사 그냥 진행시잖아요. 타동사니까 목적어 필요합니다. 목적 없으니까 지우셔야 됩니다. 자,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가니까 타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뀌었다면 이거에 목적어 또 필요합니다. 빈칸 뒤에 목적어 없다고요. 오케이? 남은 뭐밖에 없어요? B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고 보시겠지만 내가 머릿속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을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적어 의무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have는 가지다도 있지만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pp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배달되게 하기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article입니다. 이거는 독해 파트뿐만 아니라 6에서도 기사문은 어렵죠. 그래서 포인트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꼼꼼히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43번입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쳐드리고 싶네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문제냐면 시제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Part 6는 시제 문제 힌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는데 얘는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지금 쓴 날짜 나와 있죠? 2월이기 때문에 미래 시니까 얘로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영어나 토익이 좀 초급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토익 공부할 때 영어로 1월, 2월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검색해가지고 영어 달려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토익 시험 보시기 전에 영어로 1월, 2월 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면 꼭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일단은 홀드의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홀드는 토익에서 잡다, 쥐다로 거의 안 나와요. 보통 뭐냐면 열다, 개최하다로 잘 나옵니다. hold a meeting, 뭐 세미나 이렇게 잘 나오니까 지금도 어떤 뭐 세일을 개최할 것이다 이런 맥락이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44번입니다. 44번은 그래요. 문제를 뭐 제가 고르긴 했지만 참 좋은 문제를 고른 것 같아요. 답이 시간합인데 아까 외친 거 또 외칠게요. the this 대명사. 자, the this 대명사는 뭐라고요? 앞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 this 이벤트는 함부로 못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이벤트니까 앞에 이벤트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앞에 이벤트 있어요, 없어요?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매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서 답은 C로 고르시고 자, 아까 또 제가 식스 문제 푸는 거 얘기했는데 문장 삽입은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 빈칸 바로 앞뒤가 중요하다? 앞뒤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앞에 지금 이벤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는 take place every year, 매년 열리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5번입니다. 45번은 사실 뭐 토익에서 좀 보기 힘든 단어긴 한데 러블리. 오케이? 이거 답이었었고 너의 사랑스러운 어떤 페인팅 그림들을 뭐 좀 팔자 이런 맥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골라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분명히 명사기 때문에 명사 앞자리니까 형용사가 필요하구나. 내가 배운 대로 얘들은 형용사가 맞는데 ly면 부사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그래서 ly를 끝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에 ly 붙인 거 있죠. 그럼 걔는 부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real에 ly 붙이면 really 부사죠. 근데 명사 뒤에 ly 붙인 게 있습니다. 그건 주로 뭐로 쓰이냐면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코스트는 뭐야? 코스트?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ly 붙이면 어떻게 해요? 값비싼 형용사로 잘 쓰이고 또 타임은 명사죠. 오케이? 타임은 뭐야? 시기적절한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love도 명사 기능이 있죠. 여러분 사랑스러운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46번입니다. 요거는 읽어보셨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소리니까 participating으로 결정하는 그런 문장이었었고 앞에 한번 보시면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I'm attaching necessary information. 필요한 정보를 첨부했고 그리고 application form 양식도 첨부했고요. If you are interested.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Be interested. 네가 관심이 있다면 하라고. 뭐에 관심이 있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래서 답은 D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Part 5, 6 중요하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이루어져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꼼꼼히 리뷰 잘 해두시고요. 중간중간에 문제가 좀 빨리 넘어갔다면 리뷰할 때는 일시정지 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로 YBM 학원에서 두남자 열심히 강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유튜브에 두남자TV 검색하시면 또 중요한 토익 팁들이 있으니까 또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